최근 최고급 프리미엄 시설을 표방하며 28개 지점을 운영하던 이른바 기업형 휘트니스 센터가 더 이상 경영이 힘들다는 이유로 갑자기 문을 닫았습니다. 운영이 불가능하고 환불은 어렵다라는 일방적인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은 회원들은 어이가 없었을 텐데요. 6주년 감사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 것은 불과 한 달 전으로 12개월 회원권을 증정하는 PT 상품도 많이 구매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천 명의 회원들을 유치하고 있던 업체로서 엄청난 피해액이 예상이 되는데요. 해당 단톡방에는 1,300명에 육박하는 회원들이 피해 사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금전적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회원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근무하던 트레이너들도 임금이 체불된 상태인데요. 그 금액도 결코 적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근무를 하던 트레이너 선생님과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이 피트니스 센터에서 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죠? 작년 7월 달에 일을 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찌 보면 퇴사자로 잡혀 있겠죠. 자, 현재 여기에서 못 받은 임금이 얼마 정도 되시나요? 추정치로 따지면은 약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수업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너 선생님들을 제외한 나머지 관리직이나 다른 직원들은 지금 전혀 나오고 있지 않는 상황인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흔히 말해서 팽당했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임금을 못 받으실 수도 있는 건데 수업을 계속 진행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회원들에 대한 책임감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제 그 회원님들을 모시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돈을 못 받고 있지만 좀 더 미래를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수업을 하고 있다고 해서 저는 좋은 트레이너가 아니고 누구는 좋은 트레이너, 누구는 나쁜 트레이너 이런 양분법적인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수업을 한 거고 다른 분들은 생계가 있고 그 사람들은 돈을 못 받는 입장에서 이 시점에서 어떻게 지금 수업을 하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사실 그런 자기는 왜 수업을 안 해주냐며 그 해당 트레이너를 욕하는 경우를 되게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런 비난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트레이너 선생님들 사이에서 여기가 왠지 소위 말해서 먹튀를 할 것 같다라는 혹시 낌새 같은 게 있으셨나요? 사실 그런 낌새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왜냐면은 계속 저희한테 여기는 안정화가 될 거다, 안정화가 될 거다 이런 식으로 가스라이팅을 해왔고 저희도 어찌 보면은 바보같이 그냥 믿고 따른 죄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정 대표가 최근에 방문을 했었나요? 저번 달에 투자자와 상의를 하려고 방문을 했었습니다. 센터를 투자자에게 보여주면서 어떠한 대화를 나눈 건가요?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나 투자자도 저희 회원님이었고 이쪽 지점을 인수하라고 권유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급여가 대략 많게는 1,000만 원까지 지금 밀려있다고 하셨는데 적게는 500에서 많게는 2,000 이상입니다. 다른 트레이너마다 다 다릅니다. 네, 근데 그 급여가 언제부터 어떤 식으로 밀리기 시작했죠? 1월부터 조금씩 밀리기 시작하더니 어느 한 달은 한 달 급여가 안 들어갔고 기본급은 먼저 주고 수업비를 나중에 주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밀려서 지금 저희가 못 받은 금액은 못 받은 거는 대략 한 3개월, 4개월 정도 됐습니다. 자, 보통 이런 피트니스 센터에서 근무하시는 트레이너분들 같은 경우 한두 달 정도 급여가 밀리게 되면은 이제 아예 그만두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5달이 밀릴 때까지 그만두지 않고 계속 일을 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조금 바보 같을 수 있지만 저는 이 센터가 좋았고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 좋았고 그리고 제 회원들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그냥 끝까지 믿어본 거네요. 네, 그쵸. 한 번은 대표가 저희를 이제 불러서 술을 먹은 적이 있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도 이제 인수가 되냐 안 되냐 그런 것들을 논의하고 있을 때 제가 딱 한 가지만 부탁드렸습니다. 제발 제가 그냥 조용히 잘 수업할 수 있는 공간만 만들어달라고. 근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저도 여기 나와서 이렇게 제보를 하게 됩니다. 대표에게 하고 싶은 말 있나요? 일을 한 죄밖에 없고 열심히 한 것 뿐인데 그래서 그 노동의 대가를 바란 것 뿐인데 지금 이 발생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참 유감스럽습니다. 지금 대표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제발 묵인하지만 말아주십시오. 정말 책임을 지겠다고 얘기를 하셨으면 책임을 지십시오.
저는 이제 올해 32. 젊은 사장님이시네. 혹시 여기가 9호점 네, 여기는 이제 9호점. 영양 밀치 아닙니까? 그렇죠. 요즘 트렌드. 전 씨는 최근까지 수억 원에 달하는 외제차와 펜트하우스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매각 거의 다 끝났고 안 된 곳들이 있는데 그곳들이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일부러 한 게 전혀 없고 최대한 끌고 가다가 어쩔 수 없이 마지막에 이렇게 부도가 난 거라서. 대표자 전모 씨는 TV 뉴스사와의 대화에서 매각이 거의 다 끝났다고 하였는데요. 실제로 28개의 지점 중 대여섯 군데를 제외하곤 현재 새로운 인수자들이 운영을 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인수자들은 소수를 제외한 모두가 부도난 이 회사의 임원이나 직원 출신들이죠. 때문에 피해 회원들의 단톡방은 공분이 더 늘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전 씨와 한통속이고 처음부터 짜고 친 사기극이라는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는 의견이었죠. 하지만 임직원 출신 인수자들도 할 말이 있다 하였습니다. 이들은 부도가 나기 전 전모 씨와 회사를 신뢰하고 지점이 늘어날 때마다 투자를 하였다고 합니다. 많게는 3억 원 이상을 투자한 사람도 있었죠. 하지만 그들은 투자금의 일부만 회수됐고 최근 들어서는 급여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 하였습니다. 전모 씨는 이들에게 임대료를 못 내고 급여를 못 주는 등 회사가 경영난에 빠졌고 이대로라면 폐업을 할 수밖에 없으니 지점 한 군데를 인수해 경영을 하라고 제안했다 하였습니다. 투자금도 아직 회수하지 못한 상태인데 폐업이면 모든 게 끝나버리는 것이니 울며 겨자 먹기로 부채가 있는 지점을 인수해 그나마 경력이 있는 헬스장 운영이라도 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엄연히 자신들도 피해자인데 전 씨와 같은 사기꾼이라 취급되는 것이 너무 억울하다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그들의 이러한 호소에도 피해 회원들이 쉽게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와 의혹이 또 있습니다. 인수된 지점 중 한 곳이 그 인수자가 전모 씨의 전처인 강모 씨이기 때문입니다. 강모 씨는 이곳에서 트레이너로 일을 하다 전모 씨와 결혼을 하였고 원장이라는 비교적 높은 직급으로도 활동하다가 3년 전 전모 씨와 이혼을 하였다 전해집니다. 그런데 28개의 지점 중 6곳은 전모 씨가 아닌 강모 씨로 대표자가 등록되어 있는 등 이상하다 할 수 있는 점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전모 씨가 최근 강모 씨의 집에 숨어 살고 있고 이혼도 애초에 위장 이혼이었다는 등의 설들이 돌고 있는 중인데요. 사건을 파헤칠수록 여러 의혹을 가지지 않기엔 힘든 부분들이죠. 의혹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전 씨의 친형 역시 4년 전 헬스장 먹튀를 한 적이 있는 사람이라고 피해자들 사이에서 재조명되고 있었는데요. 그 당시 그곳 총괄 매니저는 전 씨였습니다. 피해자들에게는 전 씨가 이번 먹튀가 처음이 아니겠다는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이러한 선례가 있어서인지는 몰라도 전 씨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과 업체를 더 신뢰하게 할 수 있는 고도의 이미지 메이킹을 잘 해낸 것이 아닐까라는 추측을 해보는데요. 공중파 방송에 출연돼 성공한 젊은 사업가로 묘사되었으며 사이비 종교 교주의 이니셜과 동일한 업체명 때문에 그것과 무관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기도 하였죠. 비록 월세이긴 했지만 보증금 2억에 월세 820만원짜리 펜트하우스에서 살고 있는 모습 등을 개인 SNS에서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롤스로이스와 맥라렌 등 수억 원의 외제차들을 피트니스 관련 유명인들과 같이 노출시키기도 하였는데요. 이들과 연봉 계약을 맺기도 하고 선수반 총괄 감독으로 영입하는 등의 전문성 있는 면을 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함과 동시에 투자에 대한 홍보 역시 매우 적극적으로 했던 모습이 눈에 띕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언젠가는 터질 폭탄 돌리기였던 셈은 아니었을죠. 고가의 차나 집 등 그의 재력으로 비친 모습들이 모두 순수 자신의 재산으로만 이룬 것들이었을까요? 전 씨의 카드값은 매달 수천만 원 수준이었다고 하는 등 법인의 돈을 횡령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강하게 일고 있는데요. 전 씨와 관련 사무 직원들을 조사하여 명확하게 밝혀져야 하겠지만 관련 직원들도 비밀 유지 각서를 작성했다고 하는 만큼 사실이 밝혀지기까지 매끄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은 이 사건이 방송사 뉴스로 송출되기 하루 전 익명의 누군가에 의해 찍힌 전 씨의 사진입니다. 고양시의 한 치킨집에서 마치 치맥을 즐기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금전적 피해에 안절부절 못하는 단톡방 속 피해자들 모습에 비해 상당히 상반적인데요. 뉴스에 나온 그의 발언은 최선을 다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의 말대로 고의성이 과연 전혀 없었을지 법의 사각지대를 활용하여 처벌을 최대한 피할 방법들을 미리 모두 마련해놨던 건 아닐지 평안한 듯한 그의 모습에 피해자들의 입장에서는 많은 의심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사진입니다. 50곳이 남던 대형 헬스장이 최근 갑자기 문을 닫았습니다. 폐업하기로 마음먹고도 회원 계약을 연장하거나 신규 회원을 모집해서 대표가 잠적했다는 제보가 왔습니다. 이른바 먹튀 헬스장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대형 헬스장 먹튀 사건들은 약 20여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더욱 넓은 규모의 더욱 비싸고 좋은 장비들을 서로 들여오지만 가격은 모두가 파격가이고 어떻게 그놈의 이벤트라는 건 매달 있죠.
소비자가 아무리 주의하여 회원권과 상품들을 결제한다 하더라도 법적인 부분에서 먹튀를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먹튀 사고를 최대한 방지할 수 있을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하루에도 수많은 헬스장들이 창업되고 있는 이 시점에 숨어있는 행정상의 맹점과 법적인 취약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디알킴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